안녕하십니까. 꼰대 의사 미국 내과 전문의 신강섭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종전의 ECFMG 시험과 VQ 시험이 다 없어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험이 탄생된 겁니다. 그것이 FMG EMS라는 것이죠. 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오든 그렇지 않든 모두 이 FMG EMS를 통과했어야 됐죠. 종전의 VQ 시험과 성격이 비슷한 것이죠. 기초의학 문제가 따로 있고 특히 여기에는 모레큘러 바이올로지, 비헤이비어럴 사이언스 등등 한국에서는 배우지 않는 것들이 이 시험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합격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응시자 중에 20%만 통과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상의 어느 시험이 합격률이 20% 혹은 그 이하가 된다는 겁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합격시켜주고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FMGMS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머리가 나쁘다든지 그게 아니면 시험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FMGMS의 문제가 특별히 외국 의사들에게 어려웠었다기보다도요, 그 합격 기준이 미국 학생들과 비교하는 상대적 평가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었죠. 결국 이렇게 불합리한 시험은 몇 년 후에 없어지고 맙니다. 저도 악명 높은 이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그 임상 파트는 그런 대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의학 부분이 문제였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했지만 이 기초의학 시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FMGMS를 시험 볼 수 있는 센터가 있었는데 그 시험에 기초와 임상 두 가지 다 붙었다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만났더라면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가 없던 그런 시대에 저는 미국 시험 정보에 대한 도움들을 뜻을 같이 한 여러 학교 학생들과 가끔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저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중도에서 포기했습니다. 모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포자기한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미국에 오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오지 말라고 극구 말리는 사람도 없었는데 말이죠. 여러 가지 떠도는 헛소문에 그냥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중도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위에서 보기에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것이 맞는 정보인지 알아보지도 않고요. 오래전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의사들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데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ECFMG, VQE, FMGMS 이런 시험들은 외국 의사들이 레지던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외국에서의 교육을 받았다는 그 자격증을 위한 것이고요. 레지던트를 다 마친 다음에 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업을 하려면 또 다른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스테이트 보드, 내셔널 보드 혹은 플렉스라고도 하는 시험이 있었죠. 각각 모두 다른 시험인데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플렉스를 시험 쳐보니 그 전에 FMGMS보다는 훨씬 쉬운 시험이었어요. 1990년대로 넘어가니까 이때 FMGMS 시험이 외국 사람들한테 너무 불공평하고 인종차별이라고도 이야기가 돼서 이때 USMLE라는 것으로 모든 시험이 통합됩니다. 미국 의과대학 학생들도 그때까지 시험 보던 내셔널 보드나 플렉스 대신 USMLE를 보게 되었었는데 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조건 하에서 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대신 외국 출신들은 영어와 클리니컬 스킬 등의 시험이 또 따로 있죠. 그 이후에 USMLE는 시험 자체는 쉬워졌지만 높은 점수로 합격해야 레지던트 자리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시험 FMGMS는 시험만 붙으면 레지던트 자리는 거의 보장되어 있었죠. 요즘은 USMLE 시험을 고득점으로 패스하고
미국에 와서 클러크십 같은 거를 따로 해야 레지던트 자리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미국 클러크십이라는 게 뭔지도 모를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앞으로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의사들을 꼭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간 참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더 이상 외국 의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만을 받아들인다 등등 온갖 소문이 떠돌았었는데, 지금처럼 미국에서 외국 의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USMLE 시험 말고 제가 봤던 그 전에 FMGMS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에는 세계 각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로 교환할 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시험에서 뭘 물어보는지, 영어를 얼만큼 잘해야 시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 등등이 의문거리였죠. 그래서 이 시험을 보겠다고 원서를 제출하고 갤베스턴에서 1시간 떨어진 휴스턴에 가서 시험을 봤었죠.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부도 안 했으니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어떤 거를 공부하면 되겠구나, 감이 좀 생겼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시험에 붙은 것은 아니고요. 몇 번 만에 겨우 붙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하고 체력도 좋고 얼굴도 미남이고, 따라서 모든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첫 번에 붙고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손쉽게 훌륭하게 과정을 마쳐서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들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국에서의 의사 생활이 당연히 쉽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재미있지가 않죠. 그렇지 않고 그 정반대인 사람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도 잘 못하고 그 때문에 미국에서 고생한 것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얘기거리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억지로 꾸며서 있지도 않은 것을 재미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여러 번에 걸쳐서 겨우 합격하고, 학창시절에도 저처럼 오래 의과대학을 다닌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의과대학을 좋지 않은 성적으로 겨우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한 사람은 저 말고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계속되는 저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을 부끄럽다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두 말씀드립니다. 모두 사실 이야기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여러 번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저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Never giving up. 바로 그것입니다.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전 자신을 믿고 있었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저보다도 제 자신을 믿어주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쭉 밀고 나간 것이죠. 그렇게 무능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정착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의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게을렀던 신강섭이 지금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동안 정신 차렸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제 자신을 믿고 같은 속도로 쭉 밀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꼰대는 맞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레지던트 자리를 얻고 생각지도 않았던 비자 문제로 고생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